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제 잘 공부해서요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그냥 빠르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인권 회복이랑 평화 확산에 대한 노력이고요. 핵심적인 거는 먼저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학살했고 어떤 인권 유린들을 했는가를 보고서 각각의 나라가 어떤 걸 했고 그리고 어떤 점들을 저질렀는지를 구분하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일본은 난징 대학살, 군함도, 일본군 위안부, 731 부대,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을 보고 아 이거는 일본이 한 거구나, 이거는 독일이 한 거구나 정도만 짧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서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이랑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 이제 여기 조약들, 회의나 조약들 3개 있죠? 이 3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연합이 대서양 헌장에 따라 만들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내용이 별거 없어서 빠르게 해서 잘 마무리 끝내볼게요. 첫 번째, 전쟁의 참사를 보다. 자,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이제 대량 학살이 진행되는데요. 코벤터리 폭격이라던가 드레스덴 폭격이라던가 이런 식의 폭격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핵무기 같은 게 있었다는 거,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 일으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내용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일 전쟁 중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했다는 난징 대학살을 했다는 것들. 그냥 각각의 나라가 어떤 걸 저질렀다 정도 아주 짧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유린 계속 보면은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함도에서 강제 징용도 했었고요. 그리고 위안소 혹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런 키워드를 나오면서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이제 731 부대를 통해서 생체 실험했다는 거. 이러한 생체 실험은 독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짧게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볼게요. 자, 재판 2개고요. 자,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경우는 독일 나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일본 대상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한계점 여기 3가지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전쟁의 핵심 책임자인 천황은 제외했다는 점, 그리고 731 부대, 아까 생체 실험했다고 했죠. 이 731 부대의 범죄 행위가 덮였다는 점, 그리고 재판 대상에 식민지인 한국이나 타이완 문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들이 이제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볼게요. 민간인에 대한 이제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던 반인륜 범죄 있죠. 이런 범죄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거 정도만 봐주면 되고요. 아이히만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던 내용도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제 회의랑 조약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네바 회의 같은 경우는 전쟁 배상금 문제, 외교 관계 이런 거 수립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로카노노 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선 합의 문제, 그리고 이제 켈로그 브리안 같은 경우는 이후에 서로 이제 국가 간에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은 사용하지 말자라는 부전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켈로그 브리앙해서 여러분들이 이 3개를 각각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국제연합이 있거든요. UN이라고 우리는 국제연합. 이 국제연합은 이전에 있던 국제연맹과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 못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연합, UN을 만들었고요. 이 국제연합에는 대서양 헌장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 하나 알아두시고, 또한 국제연합에는 평화 유지군이 있다는 거, 또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같은 전문 기구도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이전에 국제연맹과 큰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이 진짜로 없죠. 여기 뒤에 보면은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인 희생해서 이거 핵무기 터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있다는 거 정도 보면 되고, 여기 내용 정리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의 키워드는 홀로코스트,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거고, 일본은 난징대학살, 군함도, 위안부, 731부대 같은 내용들 봐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반인륜 범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거 정보, 그리고 국동 국제 군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계점이 3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는 이제 회의 조약들 있죠. 제노바 회의, 로카르노 조약, 켈로그 불량 조약 각각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국제 연합 같은 경우는 대서양 헌장에 따라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내용. 정말 간단하고 이제 짧게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